이번 시간에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좋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이나 공동 투자가 좋은 사주가 어떤 거냐 했을 때 그런 케이스는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크게는 이렇게 득비리지하는 사주, 그 다음에 제극인 사주 요 두 개를 샘플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득비리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견을 얻어서 재성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의 도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라든가 동료나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득비리재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군급쟁제라는 게 있습니다. 군급쟁제. 이 군급쟁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비겁이 한 개의 작은 재성을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군급쟁제에 반대되는 득비리제라는 것은 결국은 제다신약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제다신약 사주. 그러니까, 이 군급쟁제와 배치되는 개념,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재성은 굉장히 많고 일간은 매우 약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서 이제 운에서 비견이나 겁재를 만나게 되면은 그거에 그러니까 비견 겁재라는 것의 도움으로 재성을 관리하고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비리재 사주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좋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제다신약한 사주는 비견이나 급제, 그러니까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은 좋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좋은 사주가 사주의 구조가 이제 제극인 형태가 돼 있는 사주. 이런 사주는 동업이나 그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동업이나 이제 공동 투자를 하면 좋은 그런 그 비견 급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제극인 사주는 어, 용신 인수를 재성이 이렇게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비견 급제가 있으면은 재성을 극함으로써 거꾸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극인 구조의 사주에서는 비견 급제를 만나게 되면은 비견 급제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가 하면 좋은 사주로서 특비리재와 제극인 구조의 사주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득비리제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득비리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견의 도움으로 비견을 얻어서 재성을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급쟁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군급쟁제. 군급쟁제와는 이제 배치되는 정반대 개념이고 득비리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주가 제다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급쟁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다르게 말하면 제다신약 사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다신약 형태의 사주는 운에서 비견급제를 만나면 이것이 득비리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그러니까 제다신약 사주가 운에서 비견급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득비리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이제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를 하면은 좋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득비리재의 대표적인 이제 사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주첩경에 보면은 예시되어 있는 명조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두 개 정도를 제가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사주, 가 같은 사주는, 이게 해월의 무토로서 편제격 사주인데, 이제 정간의 정제들이 이제 두간을 갖고 인수를 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재성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은 이제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약한 제다 신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화도 있고 사화, 무토의 녹지죠. 녹지인 사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제다하고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첩경에서 이제 설명했는 걸 보면은 이제 기미대운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미무호 정사 이럴 때 이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죄다 신약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미대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죄다 신약으로 이제 돈을 번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재생살에서 이제 재성이 제어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다른 경우죠. 어떤 결과는 돈을 벌었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서 돈을 벌었던 거고, 무호대운이나 이제 정사대운은 어느 정도 죄다 신약이 극복돼서, 그래서 득비리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대체적으로 뭐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죠. 논리적인 전개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다 신약에서 이제 비거분을 만나서 득비리제 했는 경우로 설명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번 사주인데 이 나번 사주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월의 병화니까 이제 편제격 사주죠. 여기도 편제격 사주였고 여기도 편제격 사주입니다. 편제격 사주에 이제 경금이 이제 투간해가지고 있고 병신합을 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지지에 인호합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신과 유와 신경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성은 네 개죠. 네 개고 일간은 병화가 이제 이렇게 인호 이렇게 합도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는 과연 이것이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약간 신약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기보다도 더 강한 이제 완전히 신약하다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다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 데는 약간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걸 사주 첩경에서 이 사주를 죄다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병화 일간이 신월에서는 이게 이제 무근하죠. 그래서 신령했다, 등령하지 못했고 거꾸로 재성은 신월의 병화니까 재성은 녹지를 얻는 그런 관계에서 재성은 매우 강하고 일간은 매우 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다 신약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꾸로 다르게 보면 또 지지에 인호합도 있는 겁니다. 인호합이 있어서 화국이 동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제다신약이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굉장히 모순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그렇게 일간이 물론 이제 제격 사주인데 일간이 그렇게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제다신약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의 그런 열악한 구조의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제다신약 사주가 임진년 경자년에는 이제 제다신약으로 파가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임진대운 경자년은 제다신약으로 파가 탕진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어렵고 임진대운 경자년은 이제 이 사주가 제격에서 칠살, 그러니까 재생살이죠, 재생살. 재생살로서 이제 파격이 된 거지, 이것이 제다신약으로 파격된 사주가 아닙니다. 임진대운 경자년에는, 물론 제가 또 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파격이 된 구조는 제다신약으로 파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파가 탕진했는 것이 아니고, 재생살 구조로 재생살 구조로 인해서 이게 파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득비리제 어찌됐든 득비리제의 케이스로서 사주 첩경에서 예시된 두 가지 명조 이 두 가지 명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제다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제다신약이라기보다는 재생살로 파격이 돼 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비경급제운에 돈을 벌었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제다 신약 사주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제다 신약 재성은 많고 일간은 약한 사주는 비견급제를 만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득비리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다 신약 사주는 비견급제를 만나면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업이라든가 제다 신약 사주는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를 하면 이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시된 명조는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제다 신약 사주는 비견급제가 이롭다. 비견급제 운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극인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죠. 인월의 병화는 이제 인수격이죠. 편인격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비견이 없다면 이제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견이 있음으로 해서 비견급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견급제가 유리한 역할을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주들은 다 대체적으로 이제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가 유리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이 득비리재라든가 제극인 사주만이 그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그 도식된 사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칠살격 사주에서도 비견급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적격 사주에서도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격국에서 비견급제가 어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견급제가 대체적으로 비견급제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뭐냐 했을 때 득비리재와 제극인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동업이나 공동 투자가 좋은 사주 그러면 득비리이제와 제극인 구조의 사주, 득비리이제 구조에 득비리이제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제다신약 사주죠. 제다신약 사주와 제극인 구조의 사주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비견급제가 우리 사주적으로 얘기하면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 비견급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탈재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지고 돈을 나누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주죠. 그런데 그 재성을 이제 극하고 재성을 손실나게 하는 재를 돈이 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견급제인데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아주 그 탈재시키는 나쁜 역할을 하는 그 비견급제가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했을 때 제다신약 사주와 제극인 구조의 사주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주 제다신약 사주나 제극인 구조의 사주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뭐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하면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견급제가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 또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좋은 사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